어렵지. 지금 나도 마음이 어렵고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연예계 인사 중심으로 좀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성균 씨의 지금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을까? 과연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뭐 이런 걸 좀 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오늘 어제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 한 대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월에 인천경찰청이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근절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은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의 사실은 말씀대로 공표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과연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성균 씨의 죽음이잖아요. 이런 결과까지 이를 과정, 뭐가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제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서가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 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나오지만 아직 뭐 전면적으로 공개되지는 그렇죠.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을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수사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압박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매체들이 했던 피의 사실과 상관없는 사생활에 대한 이제 폭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주로 언론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뭐가 좀 녹취록 이런 게 좀 나왔죠. 공중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의 사실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돼서는 방송하는 게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적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행동, 이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인지는 사실 모르죠. 다만 제가 판단해 보면은 처벌 수위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향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피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감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은 없고 적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사회적 평판, 명예, 그래서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안 했는데.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경찰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이거 수사 과정에 혹시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경찰도 이걸 좀 의식했겠죠. 오늘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나오니까 이걸 의식해서 아마 설명을 좀 한 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 뭐 제대로 조직해서 한 거다 이런 설명인데 오늘 경찰청장이요. 그러니까 뭐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게 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사를 비공개로 했다면 이게 뭐 언론이나 그런 데서 가만뒀겠느냐 또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꺼내놨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보세요, 차정 교수님? 뭐 지금 유명 대세 배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인의 일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하고 뭐 이래 부합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지금 이성균 씨에 대한 그 수사 자체가 입건 내사 단계에서 공중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특히 물증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성균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성균 씨는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자백과 굴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노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결국 지금 3차 소환 또 결국은 본인은 좀 비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예. 또 결국 안 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사실은 그 바로 3차 소환 직전에 이 똑같은 혐의를 받았던 건지용 씨, 지드래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성균 씨도 그동안에 간이검사나 정밀검사에서 사실은 이래 음성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3차 소환 정도는 예. 비공개로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아마 경찰들 입장에서는 건지용이라는 대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성균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일종의 뭐랄까 실적 경쟁, 고유직 수사에 따른 이 일종의 뭐랄까요 빈손이 됐을 경우에 닥쳐올 비난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수사 편의에 따라서 상당히 피의자를 압박한 결과가 예.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인이 된 이성균 씨는 사실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저 피의자지만요. 다른 또 관련 건으로는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공갈 협박을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갈 협박을 했다고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영장 수사 받으러는데 안 나타나갖고 뭐 구인장, 뭐 구인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아니라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유기찬 변호사. 지금 20대로 알려진 여성이잖아요.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공갈했다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서 뭐 그런 모습인데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성균 씨가 피의자로 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거고요. 그건 이제 종결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거고. 저 사건은 이제 피의자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죠. 공갈 피해자인데 아마 피해 사실이 이미 저거는 다 거의 밝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어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사 자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 아마 영장이 나올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온라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저 사람에 대한 형량 정도는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또 양형 사유가 돼서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에서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뭔가를 곁들여 놓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인데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우선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성균 소식의 개딸들 한동훈 탓.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보이는데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성균을 죽였다. 살인 정권 검찰과 언론 때문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갑자기 한동훈 나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요. 뭔가를 올렸다 또 삭제래요. 처음에 올린 글은 이겁니다. 뭐 고 이성균님 애도한다.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희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게 뭐 댓글도 달리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삭제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도 안 빠졌군요. 조국 전 장관. 검경은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막 이러면서 또 검경을 비난하는 상황을 이성균 씨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요. 김근식 교수님, 특히 이재명 대표요. 썼다가 지웠어요. 뭡니까 이거?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숟가락 얹기일 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으려도 밥상이 정확히 맞는 밥상에다 올려야죠. 지금 이 이성균 씨의 저는 극단의 선택을 한 수사기관이 어딥니까? 경찰인데.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이에요. 왜 갑자기 검찰 독재하고 또 검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본래 애초에 시작을 근원적으로 돌리면 검수완박법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본래 검찰에 있었던 마약 수사 권한을 경찰로 다 옮겨진 겁니다. 그걸 겨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이 조금 갖고 있는 거지만
모든 마약 수사의 권한은 경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검찰에서 에전치를 그대로 했었다고 칩시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저렇게 공개 소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본인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했듯이 피의사실 공표 불가능하게 보도규칙 만들었고요. 예. 포토라인 없앴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없앤 것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 수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공개 소환되지 않아서 사진 안 찍혔잖아요. 예. SNS만 겁나게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놓고. 그래서 검찰이 포토라인 없애고 보도준칙에서 피의사실 공표 없애는데 경찰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검수항법으로 마약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지방경찰청이 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검찰 욕을 하죠?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검찰에 했지 경찰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어떤 한 그 연예인의 죽음이란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저런 식의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경강부의 짓을 합니까? 정말 참 이해 안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다 본인하고 뭐 남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든 참지 못하고 나오는 뭐 이런 거라면 제가 할 말은 없고 혹시라도 한때 나왔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걸 대통령이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얘기했을 때 그거에 맞추려고 수사기관이 경찰이 상건하려고 하는 무리 혹시 이거였다면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은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항상 음지에서 정말 일한다는 그 뭐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걸 과시하면서 물론 예방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 건 뭔가 올려서 그걸로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듯이 하다 보면 이런 희생자나 무고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앞으로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있다가도 정치권에 오면 또 오히려 막 덧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모습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